주말 저녁. 안사돈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한 벌 늦었군요. 어머님, 아버님 오셨어요? 어, 이웃 씨 왔어? 저기요. 장모님 일찍 오셨네요. 정서방. 예비 사도님들 식당 오긴 편하셨어요? 제가 모임 가질 때마다 종종 찾는 곳인데 음식이 정갈하고 꽤 깔끔해요. 입에 맞으셨으면 좋겠네요. 아무래도 비싼 데이니만큼 맛이 당연히 좋겠죠. 고풍스러운 외관에 음식이 백반집 같아서 되겠어요. 어, 예, 그렇죠. 이 사람 경박하게 무슨. 아참, 제가 두 분 처음 뵙는 자리라 별건 아니지만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어머나, 뭘 또 이런 걸. 저흰 정신이 없어서 준비를 못했는데 어쩌나요? 아닙니다. 고가도 아니고 그저 감사의 의미로 드리는 거니 신경 쓰지 마세요. 개성주악인데 명인이 만든 거라 요새 젊은 사람들한테도 인기가 좋아요. 와, 이거 진짜 핫한 건데 장모님 어떻게 구하셨어요? 어렵진 않았어. 건너 건너 아는 사람한테 부탁했거든. 예, 우리 이호한테 안 사던 품격이 워낙 높다고 들었습니다. 입시미술학원 운영하시는 원장님이시라고요? 아이 참, 선물 주시는 센스도 그렇고 참 어린 학생들하고 지내셔서 그런지 풍기는 외모부터 분위기까지 아주 훌륭하십니다. 가찬이십니다. 안사돈도 못지 않으십니다. 일단 식사부터 하기 전에 본격적으로 애들 결혼 준비에 대해 논의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예, 그러시죠. 일단 저희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이호가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기도 하고 집만큼은 저희가 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요새 부동산 가격이 다시 오르는 추세라 저희도 정확히 어느 지역을 하겠다 말은 이 자리에서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애들 신혼생활 보내고 아이 낳고 살 정도로 될 만큼은 해주려 합니다. 한 20평 후반대 아파트? 네, 그럼 저도 해주시는 만큼에 준해서 혼수랑 예단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시원시원하시네요. 그럼 자세한 사항은 우리 2호 통해서 전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새별이가 대학 졸업하고 바로 취업해서 일만 하던 애라 사실 집안일도 서툴고 부족함이 많아요. 처음에 모르는 게 많아서 실수 많이 하더라도 잘 가르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렴요. 요새 시어머니가 시집살이 시킨다는 건 옛말이죠. 오히려 우리 이호가 잡히고 살진 않을지 걱정이에요. 저야말로 우리 며느리한테 부탁하고 싶습니다. 회사에서야 새별이가 승진도 먼저 해서 이호 상사라지만 집에선 상하관계 따지지 않고 남편 대접 잘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건 걱정 마세요. 회사에서야 공적인 자리니 그렇다 쳐도 밖에서는 제가 상사라고 부당하게 대우한 적 없습니다. 그럼요. 특별히뿐 아니라 정서방에게도 해당되는 말이죠. 부부는 서로 존중해야 되니까요. 그렇죠. 어련히 새별이가 알아서 잘하리라 믿지만 혹시 몰라서 얘기해 두는 거랍니다. 한 달 후. 퇴근을 이제 해서 엄마 문자로 이제 확인했네요. 집 관련 문제로 상의할 게 있던 게 뭐예요? 아니, 시간이 몇 시인데 인제 퇴근을 해? 그놈의 회사는 저녁도 안 주고 야근시키는 거야? 대기업이 야근을 안 할 수가 있나요? 다들 일하는데. 나도 일해야지. 근데 할 말이 뭔데요? 어, 아버지랑 오늘 내가 부동산에 가봤는데 너희 회사 근처 아파트들이 생각보다 가격이 있더라. 아무래도 대기업이 있는 신도시라 그런지 좋기는 한데 엄마 아버지가 생각했던 예산은 훌쩍 넘어서 이건 뭐 싼 집이 6억 이상이니 원. 아, 그래요? 아무래도 아파트는 좀 비싸죠. 알다시피 너희 아버지도 정년퇴직 후로 놀고 있고 나도 공공근로하는 게 전부인데 그렇게 큰 금액이 대출로 나올 리도 없어서 하는 말인데 혹시 월세는 어떻게 생각하니? 월세요? 어, 내가 보니까 2억 정도면 월세가 한 7, 80만 원 되더라고. 엄마 아버지가 갖고 있는 금액에다가 대출 받고 네가 돈 좀 보태면 보증금은 얼추 채울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 아이 엄마, 대출 받아서 집 해주시려 그랬어요. 난 또
엄마 아버지가 상견례장에서 너무 당당하게 집 해준다고 해서 난 당연히 그 정도 여유 자금은 갖고 계실 줄 알았는데. 그런 돈이 있었음 내가 진작 다른 데로 이사 갔지. 집이야 원래 대출로 사는 거니까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지. 근데 우리 생각보다 거기 집값이 엄청 비싼 걸 어떡해. 나도 이럴 줄 알았음 그렇게 집해 간다고 먼저 선수 치진 않았을 거야. 네 아버진 자존심 좀 있다고 무조건 대출받아서 월세 보증금이라도 해주랬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일 안 하는 노인네들한테 그런 큰 금액을 대출해줄 은행이 어디 있어. 그러니 네 회사 대출이랑 같이 끌어모으자는 거지. 아이 진짜. 그럼 이건 일단 새별이한테 모르는 걸로 해요. 월세집 구했다는 거 알면 나중에 예단이며 혼수까지 축소해 오지 않겠어요? 뭐하니까 장모님이 엄청 꼼꼼하게 준비하시는 것 같던데. 어머 그래? 미술학원 원장이라더니 돈을 왜만큼 버나 보네. 그럼요. 얼다 못해 쓰러 담죠. 거기 학원비가 매달 얼만데요. 엄마, 아버지가 문제지. 장모님은 강의 안 하셔도 알아서 통장에 돈이 꽂힌다고요. 넌 속상하게 뭘 그렇게 비교를 하고 그러니. 나도 대학 가고 배웠으면 네 장모만큼은 했을 거야. 암튼 회사 대출 알아봐서 나오는 대로 엄마한테 돈 보내렴. 알았어요. 엄마, 무조건 새별이한텐 전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았죠? 알았다니까는. 넌 새별이가 무섭니? 왜 이렇게 새별이한테 쩔쩔매? 아무래도 나보다 입사도 선배잖아요. 나이는 내가 많은데 난 데리고 새별이는 과장인데 어떡해요? 회사에서 성과도 나보다도 좋고. 아유, 네 태도부터 글러먹었어. 이미 네가 새별이한테 한풀 꺾여 들어가니까 새별이 그것이 시부모 무서운 줄 모르는 게다. 결혼을 하고 이제 앞으로 우리 식구가 될 사람이면 시부모한테 꼬박꼬박 무난 인사 정도는 여쭈어야 예인데 일하는 며느리 둔다고 아주 내가 얼마나 참는지 모른다. 그런 말도 새별이한테 절대 하지 말고요. 암튼 대출은 알아볼게요. 엄마도 대출 받은 뒤에 상황 알려주세요. 금액 맞춰봐야죠. 결혼이야 내년에 하니까 아직 여유 있지만 집이 해결돼야 결혼 과정이 원활해요. 알았어. 네가 죽는 소리 안 해도 엄마가 다 알아서 할 거야. 한 달 후. 새별아. 엄마, 눈 떠봐. 나 왔어. 왜 그렇게 누워있는 건데? 어? 나 무서워. 엄마가 왜 여기 이러고 있는 건데? 새별아, 그러면 안 돼. 장모님 이미 숨 거두셨어. 우리 곁을 떠나셨다고. 아니야. 자기 미쳤어? 엄마가 왜 죽어? 아까 오전까지만 해도 아무렇지 않게 문자 주고받았는데 엄마가 죽었을 리가 없잖아. 나 혼자 어떻게 살라고. 엄마가 이렇게 가버리는 게 어딨어. 이제 자기 곁에 내가 있는데 무슨 그런 소리를 해. 내가 있잖아. 지금은 어머님 사고가 너무 충격이고 막막하겠지만 장모님 편안한 곳으로 가셨을 거야. 자기가 이렇게 울면 장모님도 마음 아프실 거고. 다음 날 장례식장. 엄마, 아버지, 식사는 잘하고 계세요? 아, 그래. 여기 장례식장이 참 육개장을 시원하게 잘하는 것 같다. 소주 좀 더 갖다 주랴. 네. 여기요. 아휴, 결혼을 몇 개월 남기고 이게 무슨 일이래니. 교통사고라니. 음주운전한 차량이 갑자기 차선을 침범해서 장모님 차를 전면에 들이맞는 바람에 피할 경황이 없던 모양이더라고요. 아유, 끔찍해. 내가 이래서 운전을 안 한다니까. 운전을 나만 잘하면 뭐해? 상대방이 들이받으면 이렇게 황천길행인데. 아이, 엄마. 여기 주변에 다 새별이 외가 친척분들이에요. 좀 조용히 말하세요. 응. 내가 뭐 틀린 말한 것도 아닌데 넌 왜 공연히 눈치를 봐? 솔직히 안 싸더니 운전 안 했음. 이렇게 객사당할 일이 뭐가 있어? 아이, 엄마 진짜 왜 이래? 다 들린다고. 솔직히 말은 바로 하자. 안싸돈이야 딸도 다 컸고 이제 결혼하면 잘 살 테니 편안히 눈 감겠지만 옆에 탄 학생은 무슨 죄니?
안사돈이 집까지 바래다 준다고만 하지 않았음 그 애가 죽을 일은 없었을 거 아니야. 그 집 부모는 멀쩡한 고3 딸이 죽었으니 얼마나 원통하겠니. 아휴. 태워달라고 한 건 그 학생이었대요. 택시 타기 무섭다고 근처 사는 장모님한테 부탁한 모양인데 그래서 그 부모님도 뭐라 말도 못하고 속만 앓는 모양이에요. 아까 새별이 안고 우는데 저까지 눈물 나더라고요. 아유, 그럼 그 학생 탓이구나. 듣고 보니 안사돈도 참 안 됐네. 그러게 원장이면 일찍 귀가하실 일이지. 당신 조용히 해. 나중에 무슨 탈을 당하려고 이러쿵저러쿵 떠들고 있어. 저승에가 있는 사람들 무섭지도 않아.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말 함부로 했다가 나중에 아주 호되게 당하는 사람들 꽤 봤어. 아, 근데 새별이 뭐하고 있니? 시부모한테 인사도 안 하고. 오늘은 좀 봐줘요. 지금 겨우 버티고 있는 애예요. 하루아침에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엄마 아버지가 눈에 들어올 리가 있어요? 넌 아까부터 무슨 새별이 변호인이야? 왜 그렇게 감싸? 아무리 경황이 없다고 하더라도 예의는 갖춰야지. 하여튼 네가 이렇게 나오니까 새별이가 지가 뭘 잘못하는지도 모르는 거다. 알았어요. 뭐라 해도 나중에요. 지금은 아니에요. 여기 새별이 친척도 많고. 왜 저렇게 사람 눈치를 봐? 정말 마음에 안 드네. 그럼 네 엄마 아빠 옆에 딱 붙어 있어. 여기 일할 사람도 많아 보이는데 너까지 왜 상주 노릇을 해? 아직 결혼 전이니 사위도 아니구먼. 됐고요. 참, 대출금은 어떻게 됐어요? 심사 잘 승인됐어요? 서류 넣고 해서 받았지. 1금융권은 어려워서 2금융권으로 받았어. 금리가 세서 앞으로가 걱정이지. 연금으로 버는 건 한정적인데. 그래? 뭐 나도 진작 7천만 원 받아서 따로 통장에 박아놨어요. 이제 집만 알아보면 되는 건가? 나도 부동산에서 물어보니까 보증금 올리고 월세 낮춰서 할 수 있다더라고. 보증금이 좀 부담되더라도 최대한 올려서 월세 낮추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장모님 보내드리고 새별이랑 내가 상의해서. 아, 맞네.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지? 아이, 이 사람아. 당신 때문에 아까운 술 줄줄 흘렸잖아. 에? 뭐요? 엄마 손뼉을 왜 쳐요? 생각해보니 집을 왜 구하니? 이제 안사돈도 떠나신 마당에 너희가 아예 거기서 새 살림 차리면 되지. 네? 장모님 집을요? 그래. 안사돈 돌아가시면 새별이에게로 집이면 재산 상속이 다 될 거 아니야. 집은 주인이 없으니 비었고 니들은 집이 필요하고 딱이잖아. 근데 못하러 우리가 애써서 집을 구할 필요가 있어. 그렇긴 하네. 새별이도 지금 거기서 엄마랑 같이 살고 있으니까 딱히 뭐 준비할 거 없겠는데요? 그치? 엄마 생각 아주 기발했지? 아무렴 새별이도 엄마와의 추억이 깃든 집인데 그걸 팔고 싶겠어? 네 말대로 지금 살고 있는 집이니 얼마나 편하겠어. 새별이는 편해서 좋고 우리는 신혼집 비용 굳어서 좋고 이게 바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거지. 음, 솔직히 오늘 엄마 했던 말 중에 제일 마음에 들어요. 근데 그럼 우리 대출 받은 건 어떡하죠? 어떡하긴 어떡해. 금리도 오르는데 빨리 조기 상환 해버려야지.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대출도 안 받는 건데 이거 뭔. 사람 보고 더 빨리 죽었어야 했다고 말할 수도 없고 이거 참. 에이, 아버지도 처음. 일주일 후 예비 시댁. 새별아, 살이 왜 이렇게 빠졌니? 아주 얼굴이 홀쭉하구나. 아, 이번에 새로 들어가는 프로젝트가 있어서요. 아, 상 치르고 나서 바로 실전 업무 투입되는 바람에 잠을 좀 못 잤어요. 그래, 내가 쉬는 주말에 괜히 불러서 너 힘들게 한 건 아닌가 싶다마는 이제 엄마도 안 계시는데 나라도 너 밥 한 끼 따뜻하게 해주고 싶어서 부른 거야. 이제 안사돈도 안 계시고 얼마나 적적하니. 네, 신경 써주셔서 감사해요. 에휴, 제일 힘들 때다 지금이. 나도 친정엄마 보내고 몇 개월을 우울했는지 몰라. 괜찮다가도 안 괜찮고 또 잊었다 싶으면 훅 치고 오고. 힘들거나 우울하면 혼자 이겨내려고 하지 말고 이호나 나나
누구한테든 다 털어놓으려무나. 자꾸 얘기해야 돼. 엄마가 웬일로 참 따뜻한 말을 다 해. 매일 속으로는 새별이 흉보셨으면서 아, 집 하나가 엄마를 저렇게 만드는구나. 얼른 앉아라. 곰국이 아주 맑게 잘 올라놨어. 입맛 없으면 밥 훌훌 말아 먹고. 네, 맛있게 먹겠습니다. 아유, 왜 그렇게 깨작거려. 깍두기도 얹어줄게. 이호도 얼른 들어. 네, 엄마도 드세요. 응, 나도 먹어야지. 잠시 후. 어머님, 맛있게 먹었습니다. 저 챙겨주신다고 이것저것 준비해 주셔서 감사해요. 나도요. 잘 먹었어요. 아니야, 이 정도 갖고 뭘. 많이 먹지도 못한 것 같은데 과일도 먹거라. 네. 근데 혹시 저한테 할 말 있으세요? 어? 아까부터 계속 저만 쳐다보시는 게 무슨 하고 싶으신 말이 있으신 것 같아서요. 아, 그랬나? 아이고 참, 사람 속이 워낙 투명하니 나도 감출 수가 없네. 그래,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말이다. 말씀하세요. 안사돈 돌아가신 뒤에 서류 처리할 건 어떻게 잘 진행하고 있니? 네, 법무사랑 세무사 통해서 학원 문제랑 이거저거 처리하고 있어요. 저 혼자 하려니까 할 일이 많더라고요. 그래, 차라리 그게 깔끔하고 속 편하다더라. 남이 알아서 정리해주니 좀 좋아. 우리 집이야 가진 재산이 얼마 없어서 그럴 걱정은 없다마는. 네, 그럼 지금 집은 어떻게 할 계획이니?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엄마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사실 엄마 흔적을 처분한다는 것 자체도 힘겹기도 하고요. 일단은 제 명의로 바뀌면 그대로 둬야 될 것 같아요. 그래? 아무렴 너도 그곳에서 엄마랑 쌓은 추억이 상당할 텐데 바로 처분하기가 쉽진 않겠지. 그리 소중한 곳인데. 빈집으로 내버려 두기에도 그렇고. 그렇다고 남들 전세나 월세 놓을 수도 없고. 차라리 니들이 그 집에서 신혼살림 시작하는 건 어떨까? 저희 집에서요? 어머님이랑 이호 씨 집 알아보는 중이신 거 아니었어요? 그랬지. 저 근데 우리도 알아보니까 안 싸돈 살던 집이 탑층이라서 평수도 넓게 빠졌고 그만한 집 구하기가 쉽진 않겠더라고. 솔직히 니들도 넓은 집에서 사는 게 낫지 않겠어? 뭐하러 좁은 집을 굳이 돈 들여 구해? 아, 네. 아, 네라고? 그게 다니? 내가 말을 했으면 너도 뭐라고 말을 해야지. 어머님 말씀은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어머님, 그 문제는 제가 다음에 재산 서류랑 세금 문제 정리되고 나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사실 엄마 갑작스레 돌아가신 지 일주일밖에 안 돼서 제가 맘도 헛헛하고 제정신이 아니에요. 어머님이 위로해 주시고 이호 씨도 잘 챙겨줘서 감사하지만 아직은 제가 머릿속에 앞으로 결혼 준비를 할 여유가 없네요. 어? 그래. 내가 갑자기 집 얘기를 꺼내서 네가 좀 당황했던 모양이구나. 네 뜻이 그렇다면 알겠다. 일단은 정리 다 되고 나서 얘기하는 걸로 하자 그럼. 이해해 주셔서 감사해요. 아, 전화가 와서 잠시만 받고 오겠습니다. 응, 그래, 그래. 편한 대로 해. 아유, 속 터져 죽겠네. 이미 사람 다 죽고 화장까지 치른 마당에 대체 무슨 여유가 없다는 거야? 죽은 사람은 이만 보내줘야지. 저렇게 마음에 담아둔다고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오나? 장모님이랑 각별한 줄은 알았지만 나도 저렇게까지 속상해할 줄은 몰랐네요. 아니, 지 엄마만 특별하게 돌아가셨어? 가족 잃은 자식들도 잘만 사는데 대체 무슨 사연이 있다고 저렇게 애절하고 절절해? 시애미가 손수 곰국 차려놨는데도 먹는 신용만 찍찍하고 아주 내가 며느리가 아니라 상전을 모시네. 그래도 설마 안 된다고 얘기하진 않겠죠? 우리 집 문제에 손 놓고 있는데 안 된다고 하면 어쩌지? 안 되긴 왜 안 돼? 이렇게 된 이상 어떻게든 그 집을 신혼집으로 해야지. 그리고 너 그 집 새별이 명의로만 하면 안 된다. 공동명의로 바꿔야 되는 거 알지? 에? 공동명의? 그걸 주장할 수 있나 우리가? 난 기여도가 없는데. 부부가 낼 사이인데 새별이 집이면 네 집이지 뭐. 안 써돈이 물려줄 유산이야. 사위 몫은 없다 쳐도
집이라도 네 지분을 남겨놔야지. 아, 글쎄요. 새별이가 그걸 받아들이려나? 사람 일이 어떻게 될 줄 알고 부부 일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언제 갈래 설 줄 모르는데 너도 집 하나 보험 들어놔야지. 그런가? 그래. 내가 부동산 가보니까 안 싸던 집이 실매매가만 21억이더라. 그 단지야 주상복합이고 아래가 백화점이니까 당연히 비싼 줄은 알았지만 21억까진 하는지 몰랐지 뭐야. 21억? 대박. 이제야 정신이 번쩍 들지? 그지 공동명의로만 해놓으면 10억은 그냥 네 돈이 되는 거야. 오. 그니까 어떻게든 새별이 구워 삶아서 공동명의 해야 된다. 알았지? 너 새별이 떠받들기 전문이잖아. 이럴 때 빛을 발해야지. 새별이가 아주 너 없이 못 살 정도로 홀라당 빠져버리게 만들어서 은근슬쩍 공동명의 얘기 꺼내란 얘기야. 알았니? 한번 해볼게요. 한사돈이 돌아가신 게 이런 호재가 될지 누가 알았겠어. 아, 둘이 나무르게 이런 작당을 하고 있었어? 응,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자기들끼리 신이 나서 공동명의를 운운하네. 우리 엄마 돌아가신 게 호재라고? 사람이면서 어떻게 그런 말을 웃으면서 내뱉을 수가 있지? 소름 끼쳐. 몇 주 후, 회사. 자기야, 아직 일 덜 마쳤어? 오늘 같이 퇴근하면 우리 엄마가 집으로 오라던데. 정대리, 퇴근 카드 찍었어요? 어, 아니요, 아직요. 여기 아직 회사고, 다른 직원들도 일하고 있는데 과장한테 반말하고 뭐 하는 겁니까? 아, 업무 시간이 끝나서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주중에 제출한다는 바이오 기획보고선 아직이에요? 아, 내일까진 됩니다. 관련 회의가 내일 오후인데 기획 발표한다는 사람이 그걸 아직까지 준비를 못했어요? 아우, 다른 업무도 많아서요. 미처 자료 정리를 못한 게 있어서 늦었습니다. 업무는 정대리뿐 아니라 다른 직원들도 많은 거 매한가지입니다. 저도 일이 덜 끝나서 야근하고 있고요. 근데 기획서를 안 낸 건 정대리 하나뿐이네요.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닙니다. 워낙에 과장님이 능력이 좋으니 전 과장님만 믿고. 나만 믿는다? 예. 과장님이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인데 당연히 팀원으로서 믿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나만 믿을 거면 정대린 회사에 뭐하러 오는 거지? 네? 회사에서 비싼 연봉 받고 있으면 그에 맞게 일을 하세요. 정대리 같은 사람들 때문에 위에서 월급만 축낸다고 쪼아대는 겁니다. 아니, 과장님, 월급을 축낸다니 말이 좀 심하신 거고. 보고서 잘 써오면 그 말 사과하죠. 아니, 퇴근하지 말고 그래서 쓰라고요? 보고서를? 그러게 오전에 해야 할 일을 안 했으니 밤에라도 일해야죠. 아이씨, 자리로 안 돌아가요? 예, 가보겠습니다. 잠시 후. 아들, 음식 준비 다 됐는데 어디쯤이니? 아이씨, 우리 오늘 못 가요. 나 일해야 돼. 아니, 내가 오늘 분명히 집 문제 해결해야 된다고 새별이 데리고 오라고 했잖아. 까먹은 거야? 까먹은 게 아니고 엄마 며느리인 박새별이 오늘 중으로 보고서 쓰라고 해서 못 간다고. 너 왜 이렇게 씩씩대? 새별이랑 다퉜어? 아, 몰라. 지가 나보다 상사면 다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직원들 앞에서 저렇게 대놓고 쪽을 줘? 아우, 정말 내가 이번에 어떻게 해서라도 승진한다. 새별이가 너한테 뭐라 그래? 회사 직원들 앞에서 잔소리해? 에, 보고서 좀 늦을 수도 있지. 그거 늦은 게 뭐라고. 나한테 월급을 축낸다느니 회사에 왜 나오나느니 인신공격을 해버리잖아요. 아니, 아무리 열이 받아도 그래도 자기 남자친구인데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해? 어머머, 걔가 아주 부모 없다고 이젠 막 나가자 이 속셈이구나. 내가 요새 집 때문에 성질 참고 있었더니 그것이 아주 단단히 정신이 빠졌어. 감히 내 아들을 지가 뭐라고. 아이, 승질나, 씨. 맘 같아선 결혼이고 뭐고 얻고 싶어요. 저런 독사 같은 애랑 살아야 돼요. 예전엔 저 정도는 아니었는데
엄마 돌아가신 이후로 애가 아예 획가닥 이상해진 것 같아. 아들, 그동안 내 말 뭘로 들었어? 일단은 식 치르고 혼인신고해서 네 지분부터 확보한 뒤에 헤어져도 늦지 않아. 지금 상황에서 헤어져 봤자 아무것도 얻을 수 있는 게 없는데. 엄마가 세비애리한테 따로 잘 말할 테니까 우리 아들 마음 가라앉혀. 남은 일은 엄마한테 맡기고. 알았지? 알겠어요. 나 엄마만 믿어도 되지? 그럼 아들이 엄마 믿지. 그럼 누굴 믿어? 2일 후 집. 얘 새별아, 너 집에 있지? 어머님? 그래 나다. 문 좀 열어다오. 저희 집은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이호한테 물어봤지 뭐. 여기 부동산에도 미술학원 원장네 펜트하우스라고 하면 어디 동인지 다 알더만. 나 들어가도 되지? 네, 들어오세요. 이호가 그저께 밤늦게 들어왔더라. 네가 야근시켰다면서? 애가 아주 서운해하던데 말 좀 좋게 하지 왜 그랬어? 어제 대표님이 주재하는 중요한 회의가 있었거든요. 이번 분기 저희 회사 실적의 중요한 프로젝트인데 이호 씨가 엄마를 잘 못 쫓아와서 저도 한 소리 한 거예요. 아무리 일이 바빠도 시어른이 부르는데 내가 이호랑 저녁 먹자고 얘기해뒀는데 못 들었니? 아무리 어른이 부르셔도 웬만한 게 아니고서야 일이 먼저라고 생각해요. 그래, 이 집 정리는 웬만한 건 됐니? 그때 내가 얘기했던 거 있지? 여기서 신혼살림 시작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냐고. 네, 세금 관련 문제도 해결됐고 이제 이 집은 제 명의가 됐으니 어머니 말씀대로 해도 될 것 같아요. 굳이 다른 집 발품 팔 필요 없이 여기서 사는 걸로 하시죠. 그래, 잘 생각했다. 아무렴 여기 인프라가 얼마나 좋은데 지하철역도 코앞이고 나도 마음 같아선 여기로 이사 오고 싶다니까는. 다만 집값 생각해서는 제가 상견례 후에 어머님께 예단 비용으로 드렸던 건 일부 돌려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해가기로 했던 혼수도 어머님이 해주셔야 할 것 같고요. 어? 그게 무슨 소리냐? 혼수라니. 애초에 이호 씨가 집에 오면 제가 그에 맞춰서 혼수랑 예단 준비하기로 했잖아요. 어머님이 초반에 신혼집을 6억 말씀하셔서 저도 거기 비슷하게 이불부터 다이아몬드 주얼리, 친척분들 선물까지 다 준비하고 예단 비용도 현금으로 드렸었죠. 또 새 가전도 알아보고 있었고요. 근데 이제 어머님 대신에 제가 집 문제 해결했으니 제가 있어야 할 혼수는 어머님 쪽에서 해주셔야 맞지 않겠어요? 뭐 가전이야 지금 집에 있는 거 쓰더라도 안방 침대부터 드레스룸에 가구까지 드리려면 새로 다 바꿔야 되거든요. 참. 얘야, 애초에 혼수랑 예단은 네가 준비하기로 한 거잖니. 근데 그걸 왜 나한테 말을 해? 그건 어머님이 집을 해주신다는 조건에 한해서였죠. 아니 그거야. 안 싸더니 갑자기 황망하게 가셔서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없게 됐잖아. 기차 어쩔 수 없게 된 상황인 거고 처음에 상견례에서 네가 혼수랑 예단 다 해오는 걸로 알고 받은 걸. 갑자기 우리한테 그걸 돌려달라니. 강도도 아니고 물건이랑 돈을 줬던 걸 뺐으면 어떡해. 강도는 어머님 아니세요? 저희 엄마 집에 신혼살림 차리는 게 어떻겠냐고 그렇게 이호 씨랑 구슬리시더니 예단은 받을 건 그대로 받으면서 집도 그냥 날로 먹고 아들 결혼시킬 생각이신 거예요? 하다못해 제가 먼저 얘기 꺼내기 전에 혼수라도 하겠다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머마, 날로 먹어? 내가 무슨, 내가 너희 집 구하려고 대출까지 받았어. 그래서 결국에 그 집 안 구하셨잖아요. 지금 그 대출금으로 집 구하셨어요? 아니, 그건 할 말 없으시죠? 너 참 그렇게 안 봤는데 아주 계산적이고 철저하다. 가족이 될 사이에 매사에 손에 안 보고 살고 싶니? 어머님도 그렇게 안 봤는데 은근히 속물이시네요. 본인 챙길 이 속은 다 챙기시려 들면서 내가 내놔야 될 건 얌체처럼 모른 척 하시고 너 지금 나한테 속물이라고 했니? 얌체? 참나 어이가 없어서 내가 말이 안 나온다. 그런 말 난생 처음 들어봐. 그럼 이번 기회에 저한테 들으셨네요. 약간 눈치도 없으신 것 같은데. 이번 기회에 한번 어머님 인생 되돌아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너 아주 맹랑하구나. 이호가 네 후배라고 나까지 우습게 여기고 가르치려나 본데. 사람 잘못 봤어. 난 이호처럼 마냥 너한테 수그릴 생각도 없고 호락호락하지 않을 거야. 그래 네 말대로 우리가 혼수 준비하마. 하지만 애초에 내가 진 예산을 정했던 건 2억 이내니까 2천만 원 정도로 혼수하면 충분하겠지. 우리가 혼수해 가는 대신 그 집에 보탬되는 거나 다름없으니 너도 이 집을 공동명의로 돌려줘라. 저한텐 6억 집을 준비하겠다 하셨는데 갑자기 2억이요? 사정이 생겨서 월세로 알아보려 했어. 월세든 전세든 집 해주는 건 매한가지 아니겠니? 양심이 없으시네요. 그래놓고 공동명의를 해요. 이 집을? 네가 싫다면 나도 혼수 준비 못하지. 내 아들 집도 아닌데 내가 왜 혼수를 대주니? 지금 문홀리 펼치는 거 알긴 아세요? 떼쓴다고 상황 바뀌지 않아요, 아줌마. 아줌마? 말 다 했어? 아니요, 할 말 남았어요. 아줌마가 하는 말이 지금 말이나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아줌마는 돈은 안 쓰고 집주인 권리론 행사하고 싶다 이거잖아요. 전제 조건부터가 말이 안 돼. 우리 엄마가 나한테 물려준 집을 왜 정이호랑 나눠야 돼요? 혼수는 예단받은 아줌마네 가족이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공동명의 해달라는 딜을 그렇게밖에 못하나? 어디 버릇없는 기집애가 어른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고 아주 기만을 하려들어. 너 아주 식만 치러봐. 그건 얼마나 네 엄마가 오냐오냐 키워서 이렇게 버릇없는지 모르겠다만 내 앞에서 싹싹 빌게 될 거다. 꿈도 크시네. 누가 아줌마 아들이랑 결혼한대요? 아? 예식장까지 잡아놓고 결혼을 안 한다고? 청첩장까지 다 준비된 마당에 무슨? 우리가 약혼을 한 것도 아니고 결혼식장 들어가기 전까지 파혼하는 커플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 엄마가 물려준 집에 침 흘리고 뻔히 검은 속셈 드러내는 사람들이랑 엮이고 싶지 않아. 그니까 조만간 받은 친척들 선물이며 예단 비용 토해낼 준비해요. 결혼이 파투난 거면 그냥 파투난 거지. 뭘 토해내. 줬다 뺏는 게 어딨어. 난 못 준다. 순순히 못 주면 어쩔 수 없죠. 소송하는 한이 있더라도 다 받을 거예요. 세상에나 있는 사람들이 더 지독하다더니. 그러니까요. 지독함의 끝이 어디까지인지 보여드릴게요. 기대하세요. 아, 나 이만 나가주시겠어요? 제가 주말은 늦잠을 자는 편이라 제 단잠을 너무 깨우셨네요. 너 돌았어? 지혜 엄마가 죽어서 아주 머리가 어떻게 된 모양이야. 그게 아니고서야 어떻게 저렇게 돌변해서는. 몇 시간 뒤. 아휴, 내 이 수모를 어떻게 돌려주지. 너무 분해서 미치겠네. 지금이라도 가서 머리채라도 잡을까? 어? 아, 엄마. 그게 무슨 말을 했길래 새별이가 헤어지자고 통보한 이후로는 지금도 전화도 안 받잖아요. 넌 이 와중에도 헤어진 게 대수야. 네 엄마가 네 전 여친한테 모욕을 당했는데 아무렇지도 않아. 아까 영상으로 다 봤어요. 새별이 걔가 얼마나 용이한데요. 혹여나 엄마가 딴소리 할까봐 집에 있는 팩캠 녹화본 미리 파일로 저장해 뒀다더라고요. 새별이도 말이 심했지만 엄마도 혼수해준다 하면 되지 그걸 왜 안 해준다고 우겨요 우기길. 집 문제도 해결될 수 있었는데 엄마가 괜히 시비 거니까 새별이도 예단 돌려달라고 우기잖아요. 야! 그딴 식으로 네 전 여자친구 감쌀 거면 나가. 아주 듣기도 싫다. 내가 헤어지고 싶단 거 엄마가 어떻게든 한몫 주라고 참으라 했었거든요. 근데 엄마가 못 참고 이렇게 저지르는 법이 어딨는데요. 내가 약 오르는 게 뭔지 알아. 어떻게 해도 네가 걔한테 안 된다는 거야. 아니, 네가 걔보다 직급이 높아 연봉이 많아. 하다 집안도 걔가 더 잘 살잖아. 이래서 집안 환경 비슷한 사람들끼리 결혼하는 게 좋다는 거지. 아유, 부자 며느리 한번 봐보겠다고 내가 이런 망신살에 수몰당하다니. 아유, 헛딱지나. 시끄러 이 옆에 내야. 어디 오른 여자애 하나 못 휘어잡아서 여기 와서 진상이야? 오죽 네가 웃었음 저 애가 저렇게 얘기할까? 못났다 못났어. 당신까지 이럴 거야? 이미 끝났어. 더 이상 부들대지 말고 우리 집 때문에 대출받았던 거 다 조기상환 처리해. 대출 이자만 지금 한 달에 얼만 줄 알아? 여튼 이 집안 남자들 하나같이 공감 능력이 어쩜 이렇게 0점일까? 이러니 내가 속병이 나고 화병이 나는 거야. 아휴.
아이씨, 이제 어떡해요. 우리 파혼했던 거 회사에 다 알려지면 주위에서 보는 시선이 더 껄끄러워질 텐데. 무엇보다 박세별이 얼마나 절 못 잡아먹어 안 데리겠느냐고요. 이참에 이직하면 안 되겠니? 그 기업 들어갈 정도면 너도 능력 있잖아. 뭐하러 그런 못된 상사한테 시달리고 사니? 이미 웬만한 경력직 경체는 올해 다 마감됐고 면접 준비부터 장난 아니에요. 내 인생 모토가 이 회사에서 가늘고 길게 최대한 버티는 거였는데 이제 와서 그만두라고요? 못해요. 차라리 팀을 옮겨달라고 간청하고 말지. 그럼 어떡한테니? 아주 애민 아이들이나 다들 징징이들만 모였나. 신문 좀 보려고 했더니만 아주 집중력 다 흐려놓은 애들. 며칠 후. 무슨 일로 불렀어? 나 요새 몸이 안 좋아서 안 나올랬다가 은행 갈 일이 있어서 나온 거야. 은행? 은행에는 왜? 아유, 그럴 일이 있어. 근데 넌 왜 이렇게 얼굴이 폈어? 뭐 좋은 일이 있어? 아니, 있잖아. 우리 아들 엑스엑스 투자회사 다니는 거 알지? 근데 아들이 2주 전쯤 찾아와서 요즘 뜨는 기업이 있다고 여기에 코인 좀 넣어두라는 거야. 이곳이 딱 단타치기 좋은 데라면서 엄마 용돈 좀 벌어드리겠다고 돈을 넣어주대. 근데 세상에 이게 수익이 몇 배가 불어난 줄 알아? 자그마치 이틀 사이에 10배가 불었어. 500만 원이 5천만 원이 됐다니까? 어머, 진짜? 그게 그럴 수가 있는 거야? 어, 아들 말로는 변동성이 커서 금방 치고 빠져야 되는 데라던데? 그래서 내가 너한테도 입이 근질근질거려서 찾아온 거야. 그럼 나도 이거 투자해볼까? 너 여윳돈 있어? 아들이 이거 오래 할 거 아니랬어. 주식이랑은 아예 다른 거래. 이건 뭐 하루 몇 분 사이에도 금액이 왔다 갔다 하는 거래. 소액만 해봐. 나도 간이 콩알만 해서 큰 금액은 못 넣겠더라고. 야, 그래도 못 먹어도 고는 해봐야 되지 않겠어? 어쨌든 수익 나는 종목이라는 거지? 그렇긴 한데 이번 주까지가 최대 피크라니까 이번 주만 돈 벌고 바로 빼야 돼. 혹시 모르잖아. 돈 다 까먹으면 괜히 내 탓할 거 아니니? 예, 이런 귀한 정보 알려주는 친구가 고마운 친구지. 돈 잃으면 내 탓 아니겠어? 그치? 너 괜히 딴소리하기 없기야. 내가 귀한 정보 너한테만 넘겼으니까 네가 밥 사. 응, 그래 그래. 밥만 사니 커피도 사줄게. 너 은행 가야 된다 하지 않았어? 빨리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생각해보니 나중에 가도 될 것 같아. 좋아. 대출받았던 금액 다 투자하면 이게 10배로만 불어나도 대체 얼마야? 아휴, 가뜩이나 불쌍한 내 아들. 돈 많은 부자 와이프 만나려다가 파혼까지 당한 마당에 아주 벼락 부자가 돼서 고놈이 기집애 아주 콧대를 분질러 놓을 거야. 몇 주 후 예비 시댁. 야, 이 미친 여자야. 돌았어? 파혼당해서 쓸모 없어진 대출금을 뭐 어디다 써? 코인에 투자해. 그걸 홀라당 날렸다고? 이호 아버지, 잘못했어요. 내가 정말 잘못했어. 이럴 줄 몰랐어. 이렇게 반토막에 반도 못 찾을 줄은 몰랐지. 분명 오른다 했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반에 반토막이 날 줄 누가 알았겠어. 저기, 나 정말 우리 가족 잘 살아보자고. 지금 뉴스를 봐. 고인 투자에 집안재산 풍비박산 나는 사람들이 몇인데 그 큰 금액을 꼬라박어. 앞으로 이거 어떻게 갚을 거야? 어? 우리 돈도 모자라 이호가 빌린 대출금까지 다 날려먹었으니 어떡할 거야? 어? 아들 인생 망치려고 작정했어? 아유, 나 정말 미쳤나 봐. 내가 왜 그걸 고스란히 다 투자했지? 내가 눈이 멀었나 봐. 새별이한테 복수하고 싶은 마음에 눈이 뒤집혔나 봐. 엄마! 아, 이호야. 엄마, 아버지가 한 말 사실 아니죠? 정말 내가 준 대출금도 다 코인으로 날려먹었어요? 이호야, 미안해. 아유, 엄마. 내가 분명히 대출금 돌려달라고 했을 때 금방 준다며. 좀만 기다리면 이자에 몇 배까지 쳐서 준다며. 근데 뭐야? 아무것도 없다고? 정말? 미안해, 아들. 엄마가 정말 너한테 무슨 말을 해야 되지? 변명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난 널 위해서였어. 네가 박색별보다 더 좋은 여자랑 잘 살려면 돈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해. 아들 결혼도 망쳤으면서 날 위해서였다고?
엄마 욕심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이호야. 앞으로 어떡할 거예요? 박세별이 이번 달 중으로 예단 비용 안 돌려주면 예단 반환 청구 소송할 거래. 그것도 모자라 엄마가 지난달에 회사를 전화해서 폭언한 것도 다 손해본 거 하나하나 법적 처벌 물을 거래. 이게 정말 나를 위한 거야? 아들 망하라고 고사 지내는 거 아니고? 아니야. 정말 아니야. 난 몰라. 엄마가 내 빚 날려먹었으니까 엄마가 다 알아서 해결해. 그때까지 나 엄마 다시는 안 봐요. 엄마랑 있다간 내가 더한 진창에 빠져버릴 것 같아. 정말 최악이야. 아이 참. 나도 몰라. 너한테 줄 돈도 없고 그 돈 갚자고 뼈 빠지게 일할 생각도 없어. 네가 사고 친 돈 네가 수습해. 안 그러면 황혼 이혼 당할 줄 알아. 에이씨. 다들 왜 나한테만 그래? 왜 내 마음은 이해를 못 해주고 너희들 피해본 것만 생각해? 나도 속상해. 나도 죽겠다고. 전 남친과 파혼한 뒤로도 전 예비 시어머니의 횡포는 끝이 날 줄 몰랐죠. 회사에 제 내선번호로 전화를 걸어 폭언을 쏟아내기도 하고 저희 집에 찾아와서 계란을 던지는 등 도가 지나친 행동들에 경찰서에 끌려가면서도 언젠가 너를 박살내겠다며 당당했었어요. 하지만 그 당당함은 코인으로부터 비롯됐던 거고 결국에 돈을 더 벌어보겠다던 얄팍한 욕심에 전 예비 시어머니는 집을 마련하려고 했던 대출금을 다 까먹고 말았습니다. 전 남친은 결국 직장인 대출을 갚지 못해서 통장 압류까지 돼버렸죠. 저는 아무래도 파혼 이후로 전 남친과 본격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게 되면서 같이 일을 한다는 것도 쉽지 않기도 하고 엄마가 돌아가신 뒤로는 일에 집중할 수 없는 상황이라 잠시 안식년 삼아 일을 쉬고 있습니다. 이제 곧 엄마가 돌아가신 지 일주기가 되는 만큼 이제 나쁜 전 남친의 가족들 일은 싹 잊고 새 출발을 하고 싶네요. 지금까지 들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어느 날 저녁. 배 안 고파? 가서 밥 먹어. 너는? 너 아까 내내 자리 지킨다고 점심도 안 먹었잖아. 내가 뭐라도 사다 줄까? 아니야, 생각 없어. 그럼 나도 생각 없어. 이따 명호씨 오면 교대하면서 그때 같이 먹든지. 난 너랑 먹을래. 으이구, 일부러 나 밥 먹게 하려고 너도 안 먹는 거지. 고맙다. 회사 연차까지 써가면서 계속 장례식장에 같이 있어주고. 너도 우리 아빠 돌아가셨을 때 자리 지켜줬잖아. 그때 일이 고맙기도 하고. 내가 학교 다닐 때 엄마한테 밥을 좀 얻어먹었어. 감사하다는 의미로 네 곁 지키면서 나도 엄마 잘 보내드리고 싶어. 그러게. 너 나 없을 때도 종종 우리 집 와서 배고프다고 밥 먹었잖아. 우리 엄마가 하는 계란찜이 참 맛있다고. 그건 진짜야. 보통 계란찜 하면 질감이 거칠어질 수밖에 없는데 엄마가 해준 건 푸딩같이 아주 부드러웠단 말이지. 레시피까지 배워와서 우리 엄마한테 몇 번이나 똑같이 해달라 했는데 실패했었거든. 맞아, 나도 기억나. 얘기하니까 먹고 싶네. 우리 엄마가 해준 밥. 이래서 있을 때 잘하란 말이 있나 봐. 예전엔 엄마가 반찬 해준다 해도 싫다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렇게 그리울 수가 없어. 장례식장에서도 벌써 이런데 집에서 엄마 유품 정리하려면 큰일 났다. 그때도 혼자 하지 말고 명호 씨랑 나랑 같이 해. 슬픔도 함께 나눠야지. 혼자 참으면 속병돼. 어우. 근데 명호 씨는 어디 갔어? 아, 시어머님이랑 남편, 삼촌 와서 잠깐 얘기 나누고 있어. 그래도 시간 내서 오셨는데 이따 가실 때 인사 한 번 더 해야지. 그럼 지금 잠깐 다녀와. 좀 있으면 승현이랑 해수 온대. 지금 인사 오는 조문객도 없고 빈소 한가하잖아. 그럴까? 그럼 잠깐만 다녀올게. 잠시 후. 삼촌, 엄마 모시고 와주셔서 감사해요. 원래는 제가 데리러 가야 되는데 경황이 없어서. 아니다. 같은 동네 사는데 뭘. 그냥 앞에만 내려다 주려다. 나도 와서 얼굴은 비춰야 될 것 같아서 와봤다. 네, 잘하셨어요. 이쪽에 앉으세요. 이모, 여기 사람 2명 왔으니까 식사 준비 좀 해주세요. 그 듣지 않니 가족들이 많진 않다 들었는데 의외로 조문객들이 있구나. 아, 아까만 해도 한가했는데 저녁 되니까 은희 친구들이랑 직장 동료들이 와서 자리가 좀 찼네요. 근데
아까 빈소에서 은희는 왜 상복을 정장을 입고 있던 거니? 아, 상주 완장을 차려면 무조건 양복을 입어야 된다나 봐. 그래서 치마 대신 양복으로 바꿨어. 그래. 간혹 외동딸이나 딸들만 있는 집 장례식장 가면 간혹 저렇게 딸이 상주 노릇하는 거 보긴 봤다. 네. 은희랑 장모님이 워낙 돈독했어서요. 엄마 보내는 길 끝까지 딸로서 책임 다하고 싶은 맘이라고 상주하고 싶대서 저도 하라고 했어요. 사실 그게 맞긴 하죠. 지 외동딸이 상주하는 광경은 해안하긴 하다마는 내가 보기에 외동이 그렇게 나쁜 것 같진 않아. 이렇게 부모 돌아가시면 재산 상속할 때 형제들끼리 반씩 나눌 일도 없고 누가 더 가져가냐 내가 더 가져가겠다 다툴 일도 없이 오롯이 내 차지가 되니 얼마나 편하냐. 아무리 외동이 외롭다 한들 결국에 다 가지는 건 외동들 같다. 듣고 보니 그렇긴 하네. 얼굴 붉힐 일 없이 편하게 상속받으면 되니까. 그거야 돈 많은 부잣집 외동딸들 얘기죠. 은희는 해당 안 돼요. 빚이나 없으면 다행이죠. 그래? 혹시 모르는 거잖아. 요새 얘기 들어보니 자식들이 돈 달라고 할까봐 부모들이 자식 몰래 재산 모은다던데. 그래서 자식들도 나중에야 보험금이며 부모가 갖고 있던 정확한 재산 알게 되는 경우가 있다더라. 혹여나 은희도 그럴지 누가 아니? 뭐 그렇게 되면 좋은 거죠. 싱겁기는. 하여튼 얘는 원체 욕심이 없다니까. 그저 좋은 일이라고 해발죽할 일 아니다. 만약에나 은희가 재산 상속 받는다면 너 머리 잘 굴려야 된다. 그걸 다 네 재산으로 만들 수 있는 거야. 그럼 네 엄마 말도 일리가 있다. 나 아는 친구 녀석도 장인어른 돌아가신 뒤에 받은 재산으로 사업해서 지금 엄청 떵떵거리면서 살아. 나중에 너도 그렇게 될 줄 누가 알겠냐. 저가 재산으로 인생 새로 빌지. 난 네가 은희가 외동딸이라서 당연히 네가 재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염두에 두는 줄 알았는데. 에이, 그럴 리가요. 애초에 장모님 살아계셨을 때 뭐는 차도 하나 없이 검소하게 사신 편이고 사셨던 집도 주택연금으로 돌려서 아마 남은 연금이나 현금 재산 정도만 저희가 받을 수 있을걸요? 그게 얼마나 되겠어요. 별 기대 안 해요. 애초에 돈을 노릴 목적이었으면 은희랑 결혼 안 했죠. 전처가 재산에 딱히 욕심 없어요. 그래. 네가 아니라면 아니겠지. 육개장 식겠네요. 얼른 드세요. 엄마도 얼른 먹어. 잠시 후. 아주 어이가 없네. 첨가재산으로 인생을 핀다고? 인사 잘했어? 표정은 왜 어두워져서 돌아와? 아니, 못하고 왔어. 인사하려고 갔는데 남편 삼촌이 하는 말이 외동의 재산을 독차지할 수 있어 좋다느니 처가 재산으로 사업 시작했다느니 이상한 소리라잖아. 시어머니는 은근히 부추기고 있고. 뭐? 엄마 돌아가셔서 추모하는 자리에서 유산이니 그런 소리라고 있다고? 진짜 해도 될 말이 따로 있지 뭐 하자는 거야? 명호 씨는 그걸 듣고만 있대? 동조하진 않는데 우리 집은 잘 사는 집이 아니니 유산이 있을 리가 없다. 기대도 안 한다 그러더라고. 뭐? 웃긴다. 기대하건 말건 애초에 지들이랑 관련도 없는 재산 문제를 왜 얘기하고 있어? 상속받더라도 엄연히 네 재산인데? 내 말이 시어머니 말이 더 신경 쓰이는 거 있지. 상속을 받는 건 딸인 나인데 왜 그걸 남편 재산으로 만들 수 있단 건지 어이없어. 네 시어머니들 같은 사람들 때문에 부부끼리도 돈 모으고 있던 거나 정확한 재산 공개 안 하는 거야. 돈만 있으면 호시탐탐 노리고 있으니까. 너 그동안 엄마가 주식 갖고 있던 거랑 부동산 보유했던 거 남편한테 얘기 안 했다 했었지? 어, 우리 엄마도 너랑 같은 말 했었어. 만에 하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내 여유자금 정도는 필수로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굳이 가족들한테 세세하게 말할 필요 없다고 말이야. 사실 나도 엄마가 주식이랑 부동산으로 재테크하고 있단 건 알고 있었지만 정확하게 얼마나 하시는지 돈도 얼마나 모아두셨는지 모르고 있었긴 해. 그게 맞지. 어머니가 열심히 모아온 거니까. 장례 잘 마치고 사망 신고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생각해봐. 혹시나 명호 씨한테 오픈하게 되더라도 100%는 개업하지 않기다. 명호 씨 지금 반응 봐서는 유산에 욕심 안 낸다고 하지만 사람 일 모르는 거잖아. 그래야겠지.
앞으로 남편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지켜봐야지. 한 달 후. 여보, 여보? 이 사람 어디 갔지? 응? 이게 뭐야? 상속세 납부서? 이게 얼마야? 지금 이 금액을 납부해야 된다는 건가? 어? 당신 언제 왔었어? 저녁은 아직이지? 안 먹었는데 식탁에 놓여있는 이 납부서 뭐야? 아, 이번에 사망 신고하고 나서 엄마 관련된 서류들 정리한 김에 엄마 재산 조회를 좀 해보니까 현금 재산이 10억 정도 되더라고. 아무래도 금액도 크고 세무사한테 맡기는 게 마음 편하대서 관련 세금 정리해달라 하니까 아까 보내줬다더라고. 조만간 납부 처리하려고 해. 장모님이 현금 10억을 갖고 계셨다고? 맞으겠다. 하긴 나도 이 정도일 줄 몰랐어. 엄마가 워낙 절약이 몸에 뱄고 돈 쓰는 재미보단 모으는 재미를 더 느끼시는 분이란 건 알았지만. 그랬구나. 나도 주택연금 나오는 거 반은 모으고 계시다고 말 들었던 것 같긴 한데 뭔가 로또 맞은 기분인데. 솔직히 난 장모님 유산이 있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 못 했거든. 어, 나도 갑자기 큰 금액이 덥석 내 통장에 들어올 생각하니까 겁부터 나더라. 그리고 한편으론 이 금액이 몇 프로라도 엄마를 위해서 썼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 좋은 옷 입고 좋은 곳 다니면서 엄마 하고 싶었던 것도 하고 마지막에도 병원에서 계속 아프셔서 하염없이 창문만 보던 게 생각나고 그러네. 아무래도 아직은 장모님 생각 많이 나지. 여보, 나도 아버지 보낼 때 그랬어. 이게 어느 순간 적응이 되다가도 갑자기 사무치게 보고 싶고 하더라. 장모님이 하나뿐인 자식 조금이라도 편하게 살라고 도움 주고 싶으셔서 선물 남기고 간 거라고 생각하자. 아, 그래서 앞으로 그 돈은 어떻게 쓸 생각이야? 글쎄, 주위에선 투자하는 게 제일 좋다 하는데 좀 더 고민해 보려고. 더 좋은 조건으로 우리 집 이사 가도 좋을 것 같고 엄마가 이 돈을 어떻게 모았을지 생각하니까 아직까진 뭘 해야겠다 선뜻 생각이 안 서네. 그래, 당신 의견이 맞지. 한 푼 두 푼도 아닌데 시일 내에 정할 사안은 아니니까 천천히 고민해봐. 사실 엄마가 남겨주신 주식이랑 부동산 재산이 더 있긴 하지만 이 정도로만 공개하자. 장례식장에서 어머님 말만 믿고 내가 너무 남편을 못 믿는 건가 싶어 찝찝하긴 하지만 나중에 상황 지켜보고 정확한 상속 금액 알려줘도 늦지 않으니까. 일주일 후. 맛있어? 이번에 고기가 아주 야들야들하게 됐지? 그래주면 고맙지. 엄마, 나 밥 한 공기만 더 주라. 이상하게 엄마 집에만 오면 입맛이 돈단 말이야. 당연한 소리에 30년 넘게 엄마 집밥 먹었으니 혀가 기억하는 게지. 은희 걔는 엄마처럼 이런 밥상 안 차려주지? 아무래도 맞벌이니 요리할 시간이 없으니까 대충 때우거나 사 먹는 게 다지. 요리하더라도 이렇게 반찬을 6, 7가지씩 해놓고 먹진 못하지. 둘이서 많이 먹지도 못하니까 상하기 일쑤야.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삐쩍 고른 게다. 남자가 볼에 살이 좀 쪄야 되는데 어쩜 가면 갈수록 못 얻어먹은 거지 마냥 푹 패여가지곤 영 보기가 싫게 생겼잖니. 엄마랑 살 땐 포실포실 아주 귀여운 막둥이였는데. 그래서 종종 이렇게 밥 먹으러 오잖아. 남은 제육볶음이랑 반찬 싸가도 돼? 내일 은이랑 같이 먹게. 그래, 이따 싸줄 테니까 가져가. 하여튼 제육볶음이 뭐라고 그렇게 환장하고 먹는지. 아휴, 얘는 아무리 바빠도 그렇지 남편 식사 정도는 꼬박꼬박 잘 챙겨야지. 내가 이번 김장 때 한 번 더 얘기해야겠다. 매번 일러둬도 들어먹질 않으니 원. 김장? 엄마 이번에도 김장하게? 그럼 연례 행사인데 당연히 해야지. 나도 수육 먹으러 올 거지? 당연히 가야지. 매번 엄마 덕에 김치 걱정은 덜고 좋네. 워낙 배추랑 고춧가루 값도 올랐고 이번엔 많이 못하고 너랑 너희 집 것만 하려고 해. 어? 이번에 누나는 안 와? 걔는 뭐 굳이 나 아니어도 지 시어머니한테 받아먹어도 되고. 됐어.
그 계집애만 생각하면 화병이 치솟아. 그러니까 너도. 엄마! 아휴, 양반은 못 되네. 이번엔 또 무슨 일로 왔대? 누나, 왔어? 나도 와 있었네. 엄마 어떻게 된 거야? 오늘 친구 만나러 간다며? 그러는 넌 왜 집에 왔어? 엄마 집에 없다면 없는 줄 알아야지. 내가 전화로 얘기했잖아. 엄마한테 할 말 있다고. 집에서 기다리고 있으려고 했지. 근데 뭐야? 약속이 취소됐어. 마침 명호가 우리 집 근처에 외부 미팅이 있대서 온다 해서 저녁 차려준 거야. 그럼 나한테도 연락했어야지. 난 원체 자주 들락날락 하니까 나중에 부르려 했지.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엄마 요새 나 피하는 것 같은데? 피하기는 무슨. 지금도 봐. 내 눈 살살 피하고 있잖아. 그러게. 엄마, 누나랑 무슨 일 있었어? 엄마가 누나 빼고 김정을 한다 저런다. 엄마가 이상하네? 뭐? 야. 그걸 또 홀라당 불면 어떡해. 저 눈치 없는 놈 같으니라고. 뭐야, 엄마? 이번에 배춧값 많이 올라서 김장 안 하고 김치 사 먹는다며. 왜 나한텐 김장 안 한다 해놓고 명호한텐 김장 한다 해? 명호한테만 김치 주려 했어? 왜 나만 왕따 시키는 건데? 왕따는 무슨 왕따야. 넌 가정주부니까 김치 정도야 이제 네가 해도 될 것 같으니까 그랬지. 명훈애야 둘 다 회사 다니니 내가 챙겨줘야 되잖아. 이제 은희 친정엄마도 돌아가셨으니 나라도 더 신경 써줘야지. 그래서 명훈애만 부리려고 했던 거야. 거짓말. 엄마, 내가 돈 빌려달라고 할까봐 그러는 거지? 서운하게 이럴 거야? 아휴. 그래. 내가 오죽하면 딸을 피할까? 너 요새 나만 보면 아주 돈귀신 마냥 달라붙어서 뭐라 그랬어? 엄마 나 1,000만 원만, 엄마 나 이번엔 500만 원만.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가져간 게 벌써 1억은 넘어 이거사. 근데 뭐? 이번엔 나한테 아예 5천만 원을 내달라고? 이게 날강도지 딸이야. 부탁할 데가 엄마밖에 없으니까 그랬지. 그럼 대출 받아? 엄마 딸 빚쟁이 되는 거 보고 싶어? 막사채라도 끌어몰까? 이 철딱선이 없는 거사. 대체 석서방은 너한테 월급 왜 안 갖다 주니? 왜 뻑하면 엄마한테 돈 달라 난리야? 아니 내가 그랬잖아. 이번에 우리 주연이 해외로 전지훈련 간다고. 애는 야구 장비도 바꿔야 된다 그러지. 사달라는 건 또 얼마나 많은지. 운동부 아들 뒷바라지 한다고 석서방 허린 진짜 휜지 오래야. 그것뿐이야? 전지훈련 가서 코치나 감독들 접대하려면 기본적으로 몇 천 이상은 필요하단 말이야. 아니 애가 운동을 잘하면 될 일이지 왜 코치나 감독들한테 접대를 해? 그야 주연이가 애매하니까 그렇지. 원래 운동계가 그래. 뒷돈 장돈 찔러주고 해야 코치나 감독들이 좋게 봐주고 하는 거야. 엄만 그쪽 세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 그러게 내가 뭘 했어. 운동선수 아무나 된다 그랬어? 아주 그냥 주연이가 메이저리그는 따놓은 당상으로 으스대면서 우리 주연이가 엄청난 재능이 있는 것처럼 떠들대더라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당장 때려치우고 공부나 시켜. 그게 제일 마음 편해. 이미 틀렸어. 내년이면 고등학생인 애가 이제 와서 무슨 공부를 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어떻게든 야구에 발 들이게 해야지. 그러니까 엄마, 이번에 제발 좀 도와주라.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어떡해. 나 이번에 이 돈 없으면 정말 큰일 나. 무릎 꿇어도 소용없어. 네가 그때마다 눈물바람 쏟고 사람 마음 약하게 만들어서 돈 뜯어내는 수법 모를 것 같아. 안 속아. 엄마, 어쩜 그렇게 매몰차? 정말 딸이 이렇게 간절하게 비는데 모른 척할 거야? 내가 어쩔 도리가 없다니까. 그건 너한테 다 줘서 수중이 가진 돈도 얼마 없어. 그래서 너한테 해줄 5천만 원도 없다고. 그럼 이 집 팔면 안 돼? 뭐? 너 지금 너희 어릴 때부터 아빠랑 줄고 살아온 이 집을 팔려고 했냐? 그래. 어차피 엄마 혼자 살기에 이 집은 쓸데없이 넓잖아. 관리비도 많이 나오는데 차라리 더 작은 평수로 이사를. 아이고, 효녀 납시였네. 아무리 돈이 급해도 그렇지. 이게 생각이 있어 없어? 이 집 팔아서 그 돈 넣어주고 난 허접한 촌방에서 살라고?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
자꾸 내 앞에서 돈돈거릴 거면 나가. 꼴 보기도 싫어. 하여튼간에 누구는 엄마 집 넓혀드리고 용돈 준다 하는데 우리 집 개딸은 도리어 나한테 집을 팔아서 뜯어내질 못해서 안달이네. 아이고 사나운 팔자, 못난 팔자. 차라리 내가 죽어야 마음이 편하지. 저딴 걸 딸이라고 낳았으니. 아우. 아이 엄마 왜 그래? 가슴 그렇게 내리치면 멍들어요. 엄마 살살. 알았어. 엄마 하지 마. 내가 미안해. 집 팔라고 한 건 심했어. 아, 자식 낳아보니까 알겠더라. 내 자식이 뒤처지는 게 누구보다도 보기가 싫어. 실력은 고만고만한데 누군 이거 해줘서 한 경기라도 더 뛰고 한 타석이라도 더 선다길래 나도 욕심났어. 야, 누나도 이쯤 그만해. 엄마라고 주고 싶지 안 주고 싶겠어? 난 그간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오늘 처음 들었는데 누나가 좀 심하긴 했네. 야, 나도 엄마한테 미안해. 너까지 불난 집에 부채질하지 마라. 알았어. 혹시 넌 없지? 5천 정도. 뭐? 내가 그 정도 금액이 어딨어? 뭐 얻었던 돈은 작년에 결혼한다고 집 마련에 다 썼지. 근데 은희는 아니다. 올케가 왜? 올케 돈 좀 있어? 왜 말을 하다 말아? 아니. 은희가 나만 알고 있으랬는데. 너만 알고 있는 거 엄마랑 나만 알고 있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거 없잖아. 괜찮으니까 말해봐. 뭔데? 아이, 안 되는데. 어우, 답답해. 명호야, 혹시 은희 이번에 유산 상속 받았니? 사돈댁 돌아가시면서? 어? 엄마가 그걸 어떻게 알았어? 네 표정 보면 뻔할 뻔지하지. 내가 알기로는 은희랑 너랑 같이 결혼 준비한다고 돈 모았던 거 어느 정도 쓴 걸로 아는데 은희가 갑자기 돈 나올 때라곤 사돈 유산밖에 더 있겠어? 와이씨 눈치 백단. 역시 우리 엄마 눈치 미쳤다니까. 엄마가 과거에 시장바닥에서 몇 년을 굴러먹었는데 이 정도 때려 맞추는 건 뭐 일도 아니지. 야, 그래서 금액이 정확히 얼만데? 얼마나 상속받았는데? 듣기론 한 10억? 10억? 빚없이 10억? 빚 얘긴 따로 없었던 것 같은데? 와, 사돈 때 그렇게 안 봤는데 은근한 현금 부자셨네. 그 정도면 딸 집 하나 해줄 정도는 됐을 텐데. 은희랑 내가 애초에 양가 부모님께 손 안 벌리기로 하고 결혼하기로 한 거라. 은희도 장모님이 10억 이상 현금 갖고 있을 줄은 예상 못했겠지. 오명호, 그럼 너 오자마자 그 얘기를 나한테 했어야지. 왜 말을 안 하고 있어? 아니, 뭐하러 말을 해? 상속받는 게 내가 아니라 은희인데? 이거. 장례식장에서 삼촌이 했던 말 잊었어? 삼촌 아는 사람도 와이프가 상속받은 재산으로 사업 시작해서 아주 잘 됐대잖아. 너도 하나 해야지. 굳이? 난 사업 생각 없어. 간이 콩알만해져서 사업할 배포가 아니야. 그냥 월급쟁이가 맘 편해. 아유, 아직도 답답한 소리라네. 사업 생각 없어도 비슷하게라도 네 몫이 돈을 쥐어야 된단 거야. 그 재산이 안 그러면 은희한테 고스란히 갈 텐데 남편이 너한테 지분이 안 떨어진다는 게 말이 되니? 어머니 부부의 재산이면 공용재산인데 네 재산인 것이나 마찬가지지. 그래, 너 진짜 미련한 거 아니야? 무슨 남자가 이렇게 욕심이 없어? 한심하다. 어찌됐든 이제라도 알게 됐으니 다행인 거 아니니? 명지야, 그래도 하늘에서 아직 널 구제하긴 하려나 보다. 알아서 복권이 굴러 들어왔으니. 그니까 이거 5천만 원보다 더 세게 불러야겠는데? 에? 구제? 설마 누나 은희한테 돈 빌려달라고 하게? 정확히 말은 바로 해야지. 은희한테 빌리는 게 아니라 동생인 네가 당연히 가져야 될 돈을 일부만 명지가 잠시 빌리는 거야. 그렇지. 너 일단 운만 떼고 있어. 조만간 명지랑 내가 한번 집에 들르마. 은희가 절대 안 된다 할 텐데. 웃기시네. 안 되는 것도 내가 다 되게 만들 거야.
다음 날 저녁. 당신 나한테 할 말이 있어? 왜 그렇게 뭐 마려운 강아지 마냥 내 눈치를 보고 있어? 아, 그게 이번 주말에 말이야. 엄마랑 누나가 집에 온다더라고. 우리 집에? 갑자기 왜? 무슨 날이야? 딱히 무슨 날은 아닌데. 당신 상 치르고 나서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다고. 누난 그때 주연이 지방에 대회 있어서 못 가고 부의금만 보냈었잖아. 당신 직접 만나서 위로해주고 싶다고 하더라고. 어, 그래? 그거 말하려고 내내 눈치 본 거였어? 미리 얘기하고 오면 되는데 왜 그렇게 어렵게 얘기를 꺼내? 아, 엄마랑 누나 등살에 얘긴 꺼내야 되는데 입 밖에 나오질 않네. 솔직히 장모님이 열심히 모아온 돈인데 그걸 어떻게 선뜻 빌려달라 해. 아, 미치겠네. 왜 그래? 입만 자꾸 웅얼거리고 뭐라는 거야? 식은땀까지 흘리면서 당신 오늘 이상하다. 아, 여보, 그 장모님 유산 말이야. 아직 그대로 있지? 10억. 그렇지 뭐. 딱히 급하게 쓸 일이 없잖아. 그럼 이번에 급하게 한번 써보면 어떨까? 실은 며칠 전에 엄마 집에 가서 누나를 만났는데 누나가 아주 사정이 어렵더라고. 지연이가 야구하잖아. 난 몰랐는데 주연이 걔가 훈련비에 회비에 일반 학원비는 잽도 안 되는 돈 먹는 하마래. 주연이 뒷바라지 안 할 순 없으니 엄마한테까지 손 벌렸던 것 같은데. 이번에 해외로 전지훈련 간다고 5천만 원이 필요하다네? 5천만 원씩이나? 어, 엄마도 돈 못 빌려준다고 강경하게 나오니까 누나는 발 동동 구르고 지켜보는 내가 다 안타깝더라고. 그래서 말인데 우리 지금 당장 5천만 원 없다고 큰일 나는 거 아니니까 어머니 유산 중에 좀만 빼서 누나 도와주는 거 어떻게 생각해? 글쎄, 이번 한 번뿐이라면 생각해 보겠는데 아마 이번에 돈 빌려가면 또 형님이 당연하게 부탁하실 것 같아서 사실 좀 망설여지네. 어? 누나가 계속 돈 빌린다는 거 알고 있었어? 어, 지난 추석 때 어머님한테 사정사정하는 거 봤었어. 어머님은 질색하면서 안 된다고 하시다가 결국에 못 이겨 송금하는 것도 봤고. 그땐 어머님이 이번 한 번이 마지막이라 그랬는데 몇 개월 되지 않아 또 돈 얘기 꺼낸 거 보면 형님이 그간 얼마나 많은 돈을 빌렸는지 대충 보이지. 어, 나만 몰랐었나 보네. 난 이번에 상황 자세하게 들은 건 처음이라서 좀 걱정되더라. 누나 그 자존심 상한 사람이 계속 돈 얘기 꺼내는 게 쉽지 않을 것 같고. 번외의 얘기지만 형님은 일단 돈도 돈이지만 소비 패턴부터 줄여야 될 것 같아. 주연이 운동 지원 명목으로 돈 빌리긴 하지만 사실 형님 평소 화장품에 옷에 엄청 신경 쓰잖아. 아예 소비를 안 할 수야 없겠지만 형님 자체를 과소비하는 경향이 있는 게 다 어머님이 결국엔 형님이 원하는 돈을 주니까 형님도 못 고치는 것 같아. 어차피 엄마한테 받으면 되니까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니까 돈을 물쓰듯 쓰는 거지. 어머님도 버티다 버티다 안 된다 했던 것 같은데 난 그 역할 대신할 생각 없어. 형님도 이번 기회에 느끼는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아이, 그래, 네 말이 어느 정도 맞긴 한데. 그래도 이번엔 정말 급해 보이더라고. 추석 때도 형님이 급하다 그랬어. 솔직히 급하지 않으면 돈을 빌릴 이유가 없긴 하지. 아무튼 나중이라면 모를까 지금 당장 형님한테 돈 주는 건 난 반대야. 여보, 그러지 말고. 자기야, 그만. 더 이상 얘기 나오면 나도 좋게는 얘기 안 나올 것 같아. 충분히 알았으니까 생각해보자. 어? 그래, 알겠어. 아, 내 손에서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은희까지 완고하니 미쳐버리겠네. 누나 성격에 은희한테 돈 있는 거 알면 어떻게든 뜯어내려 할 텐데. 아, 어떡하지? 주말 저녁. 어머님, 형님, 오셨어요? 올게. 은희야, 잘 지냈니? 아유, 얼굴이 아주 헬쓱한 게 못쓰게 됐네. 내가 이럴 줄 알고 한의원에서 공진단 좀 지어왔다. 공진단이요? 그래.
기력 회복엔 한약만한 게 없어. 지금 하나 까주랴? 아니요. 제가 나중에 먹을게요. 챙겨주셔서 감사해요. 참, 저랑 명호 씨가 어머님 좋아하는 샤브샤브 준비해뒀어요. 금방 준비하고 같이. 아니야. 힘들게 무슨. 그건 나중에 너희들끼리 먹고 오늘은 밖에 나가서 편히 먹자. 그래. 올케 뭐 먹고 싶어? 말만 해. 내가 맛집 레이더를 싹 찾아볼게. 저요? 전 아무거나 괜찮은데 어머님 드시고 싶은 거 드시죠? 아니야. 나도 아무거나 상관없다. 매번 외식할 때마다 우리 먹고 싶은 것만 먹었잖아. 네 의견을 듣고 싶구나. 이분들이 갑자기 왜 이렇게 상냥해졌지? 그간 한 번도 묻지도 않았으면서 먹고 싶어하는 메뉴를 물어보는 이유는 아, 설마 돈 빌려달라고 얘기하려고 그러나? 뭔가 수상쩍은데. 몇 시간 후. 와, 간만에 진짜 포식했다. 엄마, 잘 먹었어. 우리가 사도 되는데. 됐어. 너희들 밥 사주고 싶어서 겸사겸사 온 거라니까는. 명호, 배부르면 운동 삼아 밖에서 커피 사오든가 하지. 내가 올케랑 기니 할 말이 있어서 말이야. 왜? 난 들으면 안 되는 얘기야? 본격적으로 내가 돈 얘기 꺼낼 거니까 너한테 괜한 불똥 안 튀게 도와주려는 거잖아, 이 자식아. 눈치 챙기고 얼른 튀어나가. 30분 내로 끝낼 테니까. 알겠어. 여보야, 그럼 내가 커피 금방 사올게. 집에 커피 캡슐이 있는데 굳이? 됐고, 나 여기 앉아보렴. 저한테 하실 말씀이라는 게. 그래,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 명호가 지난번에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내가 요새 운동하는 아들 챙긴다고 아주 경제적으로 힘이 들어서 말이야. 혹시 올케 돈 1억 정도만 해줄 수 있어? 5천만 원이 아니라 1억이요? 가만 따져보니까 5천 갖고는 어림도 없겠더라고. 아니, 해외로 전지훈련을 얼마나 가길래 5천은 어림도 없는지. 굳이 세세히 말한다고 올케가 안 와. 나도 헛소리 나오는데도 어떡해. 자식 이기는 부모가 있어? 애는 야구 계속하고 싶다고 하니까 나랑 신랑 허리띠 조여매서 사는 거지 뭐. 내가 올케한테까진 이런 부탁 안 하고 싶었는데 상황이 힘들어서 올케한테 염치불고하고 얘기 꺼내는 거야. 형님, 어렵게 말 꺼낸 건 알지만 갑자기 1억을 말하시니 당황스럽네요. 저한테 그런 돈이 어디 있겠어요. 저희 작년에 결혼해서 이제야 돈 모으기 시작한 거 아실 텐데. 흥, 이거 봐라. 너 아주 속이 뻔히 보이는 거짓말을 다 하는구나? 네? 우리 다 알고 있어. 이번에 사돈댁 돌아가시고 유산 10억 물려받았다면서. 세금도 다 처리돼서 그게 네 통장에 있다던데 왜 갑자기 돈 없는 척이야? 명우 씨한테 들으셨어요? 저 유산 받았다고? 그래. 명호 걔야 원래 돈 앞에서도 민숭민숭 칠렐레 팔렐레 하는 놈이니까 그렇다 쳐도 너 우리한테까지 어물쩍 넘어가려고 그러는 거 아니다. 나는 못 속여. 어딜 10억을 혼자 꿀꺽하려 들어. 아, 저희 엄마가 자식인 제게 물려준 거니 제가 가지는 게 당연한 거죠. 그걸 꼭 어머님이랑 형님한테 말해야 되나요? 당연하지. 어머니 네 남편이자 사위인 명호의 지분도 있는 거 아니겠니? 니들은 같은 집에 사는 부부고 한 가족인데 반씩 나눠야 공평한 거지. 명호가 가져야 할 5억 중에 1억은 잠시 명지한테 주고 넌 그 5억으로 너 하고 싶은 거 편하게 하면 될 거 아니야? 어느 나라 계산법이 그래요? 왜 제가 절반을 명호 씨일 때 줘야 돼요? 당연히 부부 재산은 반반 분할하는 게 원칙이잖아. 네가 10억을 받았으니 당연히 5억은 명호 것이 되는 거지. 결혼 전에 만든 재산이야 서로 터치할 수 없다 쳐도 결혼 후에 형성된 재산이니 당연히 부부의 공동재산이고 말고. 우리 엄마 구구절절 오를만만 하시네. 형님,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돈 뜯어갈 생각에 아까 저한테 잘해주셨던 거예요? 어머님은 공진단까지 해오면서요. 돈을 뜯어간다니 우리가 깡패인 줄 알아? 그건 순전히 네가 참말로 걱정돼서 지어온 거니 너 사람이 진심까지 왜곡하지 말아라. 진심? 글쎄요. 깡패도 이 정도로 멋대로는 안 굴어요.
어디서 이상한 소리 듣고 오셔서 자꾸 헛소리 하시는데 이 10억은 순수하게 제가 엄마한테 물려받은 재산이고요. 남편도 이 재산에 대해선 터치할 수 없단 소리예요. 아시겠어요? 헛소리 네가 안 해. 야! 차라리 돈 빌려주기 싫으면 싫다 해. 법에 대해 똑똑한 척은 다 하고 어디서 가짜게 잘난 척이야. 네,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저 형님께 돈 빌려줄 마음 없고요. 엄마가 제게 물려주신 재산에 명호 씨 집은 요만큼도 없어요. 아시겠어요? 말투 뭐야? 네 엄마가 돈 물려주니까 우리 앞에서 네가 뭐라도 된 것 같아? 어? 우리가 막 부탁하니까 네가 거절해도 되는 권한이 있는 것 같지? 아니, 나 너한테 돈 받으려고 협박하러 온 거야. 명호 이혼시켜서 재산 분할 소송을 하는 안이 있더라도 우리 너한테서 5억 빼앗아 올 거거든? 재산 분할 소송을 한다고요? 이길 자신은 있으시고요? 어디 어중이 떠중이 같은 변호사 만나보니까 5억 받을 수 있을 것 같대요? 이게 정말 올해 돈 생겨서 엄청 유세 떠네? 진짜 이혼당하고 싶어 올게? 이혼 또한 저희 부부가 알아서 할 일이에요. 두 분이서 간섭하실 일 아닙니다. 더 할 얘기 없으시면 이만 나가주시겠어요? 제 할 얘긴 충분히 한 것 같거든요. 야! 우리 말 안 끝났는데 너 어디가? 야! 참, 좋게 말하고 끝내렸는데 이거 안 되겠네. 며칠 후. 여보, 지금 뭐 하는 거야? 이 가방들은 뭐야? 당신 어디 출장이라도 가? 아니, 당분간 호텔에서 머물려고. 갑자기 호텔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몰라서 물어? 주말 이후로 당신 엄마랑 누나가 매일 나 괴롭히려고 문자, 전화 폭탄 날리고 있잖아. 돈 줄 때까지 계속 이런 식으로 괴롭힐 거라고. 전화번호 차단하니까 오늘은 회사까지 찾아와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라. 누가 보면 내가 돈이라도 떼인 줄 알겠어. 뭐? 엄마랑 누나가 회사에까지 찾아왔었다고? 아니, 대체... 그러니까 도대체 당신 가족들 왜 그러는 거야? 좋게 말해도 돈을 빌려줄까 말 건데 이런 식으로 사람 대놓고 괴롭히면 내가 빌려줄 거라고 생각한 건가? 아니, 처음엔 황당하다가 지금 생각해보니 두 사람 태도가 너무 무례하고 기분 나빠서 도저히 안 되겠어. 나 이렇게 못 살아. 여보, 대화로 해결하자. 무작정 이혼이 답이 아니야. 난리 피우는 건 엄마랑 누난데 왜 나랑 이혼을 해? 나랑은 아무 문제 없잖아. 문제가 왜 없어? 당신의 그 모호한 태도가 문제지. 내가 며칠 전에 얘기했지? 제발 당신 누나랑 엄마한테 연락해서 나 괴롭히는 거 그만두게 좀 해달라고. 그때 당신이 뭐라 그랬어? 누나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상황이 힘들다 보니 눈이 횟가닥 돌아버린 것 같다고. 나한테 그냥 돈 빌려주자고 했었지? 왜 내가 참아야 되는데? 우린 같은 가족이잖아. 가족끼리 이해해줄 순 없어? 그래, 나 워낙 소심해서 집안에 갈등이나 분란만 일어나면 마음이 너무 답답해져. 그저 당신이 누나가 원하는 돈 좀만 도와주면 누나는 엄마도 본인 행동 반성할 거고 너도 시달림에서 벗어날 수 있잖아. 모두가 행복할 수가 있는데 당신이 자꾸 돈 안 빌려줄 거다 더 세게 말하니까 누나랑 엄마가 더 심하게 나가잖아. 당신이 좀 조심해줄 순 없어? 내가 왜? 선 넘으며 예의 반 말아먹은 건 너희 가족들인데 내가 왜 조심해야 돼? 솔직히 어머님이랑 형님, 그간 나한테 며느리 돌이라며 요구해왔던 것들, 그래, 당신이 말하는 가족이라 해왔어. 불리하다 생각해도 당신 봐서 참았다고. 근데 지금 와서 보니 당신 가족들은 나 가족으로 생각 안 하는 것 같아. 진짜 자기 가족이라고 생각했음 나한테 이렇게 막말 쏟을 수는 없는 거지. 역시 당신도 그 핏줄 아니랄까봐 생각이 똑같네. 이혼 생각 깔끔하게 정리해줘서 고마워. 서류에 사인 마치는 대로 내 회사로 보내. 잠시 후. 야, 여보, 아직 내 말 안 끝났는데 이렇게 무작정 나가면 어쩌잔 거야? 나 이혼하기 싫어. 그래, 내가 우유부단해서 아까 돈 빌려주면 되지 않냐고 당신한테 상처 줘서 미안해. 다신 그 말 안 할게. 이거 나 갈 거야. 당신이 이혼하고 싶지 않다고 해도 내 생각 변함없어. 이미 난 당신 가족들한테 정이 떨어졌고 그 사람들과 같은 말을 하는 당신 더는 보고 싶지 않아. 아주 둘이 심파 영화를 찍는구나. 어, 엄마? 명우야,
깊게 잡지 마라. 어차피 잘 됐지 않니? 이혼하게 되면 이 집도 그렇고 사돈이 남긴 유산도 이제 반반씩 나눌 수 있게 됐으니 오히려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이지. 그래, 너 잘 생각했다. 나도 너같이 경우 없는 며느리 덤 보고 싶지 않아. 둘이 갈라서라. 깔끔하게 소송하면 될 일을 며칠 동안 나랑 명지가 너무 고생했어. 쉽게 법으로 해결하면 될 일을. 그래요. 그렇게 좋아하시는 법대로 하죠. 한번 소송 걸어보세요. 어떤 결과가 나오려나. 들었지? 당신 엄마 뜻대로 재산 소송 걸어. 너까지 왜 이래. 소송이라니. 난 싫어. 은희야, 어디가? 정신 차려, 이놈아. 이미 마음 떠난 애를 어딜 붙잡으려 들어? 엄만 여기 왜 왔어? 오늘 회사에까지 찾아갔었다며? 미친 거야? 이럴 줄 알았으면 유산 얘기 꺼내지도 않은 건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넌 그저 엄마 뜻대로 해. 엄마 말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기나 했지. 앞으로 은희 재산 반씩 가져오려면 본격적인 싸움은 이제 시작이야. 엄마가 변호사 좀 조만간 알아볼 테니까 넌 그런 줄 알아. 싫어. 나 이혼 안 해. 난 그저 누나가 힘들다고 하니까 좀만 도와달라고 할 생각이었지. 애초에 은희 재산을 반씩 나누어 갖고 싶은 생각 요만큼도 없었어. 가져올 수 없던 거 잘 아니까. 어차피 은희 유산이 많아지면 같이 사는 나도 정달아 잘 살게 되는 거니까 묻어가려고 했는데 엄마가 대체 왜 그 길을 막는 거야? 와이프가 돈이 많은 거랑 네가 돈이 많은 거랑은 차원이 다른 얘기라니까. 소송을 하면. 소송 소리 좀 그만해. 엄마 설마 모르고 있는 거야? 상속재산은 부부 분할 재산이 아니라 특유재산이야. 이게 무슨 소리야? 특유재산은 결혼하기 전에 보유한 재산만 해당되는 거 아니야? 상속재산은 결혼 이후에 얻은 재산이니까 반씩 나눠 가질 수 있는 거 아니었어? 아니야. 장모님이 10억을 모으는데 내가 전혀 기여한 게 없잖아. 그 기여도는 오로지 자식에게만 해당되니까 10억은 애초에 내 재산이 될 수가 없어. 그니까 엄마가 이혼소송으로 재산 분할을 한다더니 그런 소리 해봤자 겨우 지금 집 정도만 반씩 나눠 가질 수 있는 거라고. 이 집은 우리가 결혼 전에 돈 모아서 마련한 집이니까. 아니, 그럴 리가. 지금까지 잘못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괜히 은희 달달 볶아둔 거야? 엄마. 진짜 생각이 있어 없어? 앞으로 어쩔 작정이야? 네가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야? 내가 분명 TV 드라마에서 봤던 것 같은데. 그거야 드라마고 현실은 다르다고. 대책 없이 굴 때부터 알아봤어야 됐는데. 당장 나랑 은희 쫓아가서 싹싹 빌자. 누나도 부르고. 누나랑 엄마가 지난 주말부터 은희한테 했던 말 다 사과해. 싫어. 아무리 내가 잘못 알았다 해도 어떻게 며느리한테 빌어 빌기를. 그냥 이혼 안 하겠다고 버텨. 지가 어쩔 거야? 이혼 안 해주겠다는데 별 수 있어? 아니지. 이거 한 번 더 회사에 뒤집어 줄까? 얼마 돈 좀 여유 생겼다고 그새 다른 남자 만나고 다니는 건 아니겠지? 괜히 너랑 헤어지고 싶으니까 우리 핑계 대면서. 엄마! 나 귀 안 먹었어. 소리 지르지 마. 지긋지긋하다. 엄마의 그 합리화. 길을 쓰고 발뺌해봐도 나 이혼하는 거 순전히 엄마랑 누나 탓이야. 괜히 은희 몰아가지 마. 아들인 나도 이렇게 정 떨어지는데 은희도 어땠을까? 야, 오명호. 너 엄마한테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엄마 상처받잖아. 왜? 은희한텐 더한 말도 했으면서 고작 정 떨어졌단 말에 상처를 받아? 그럼 은희는? 며칠간 돈 달라고 누나랑 엄마한테 협박당한 은희는? 그건 우유부단하고 소심해서 제대로 말 못한 나도 등신이지만 엄마는 정말 사람이 아니다. 다신 엄마랑 가족이란 이름으로 엮이고 싶지 않아. 당신 아들인 게 창피해. 명호야. 은희랑 이혼을 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앞으로 나 엄마 안 봐. 엄마가 이렇게 이기적이고 멋대로 구는 사람인지 몰랐어. 명호야. 너 갑자기 연을 끊자니. 아무리 홧김이라도. 홧김 아니고 오늘 뱉은 말 중 제일 짐신 섞인 말이야. 연락 안 받는다고 은희 회사든 내 회사든 찾아오면 나 정말 그땐 멀리 숨어버릴 거야. 엄마가 영영 못 찾을 수 있는 곳으로. 명호야. 안 돼. 명호야. 이미 장례식장 때부터 오늘 같은 상황은 예견됐던 걸까요? 그 후에 전 남편은 제게 다시 찾아와 사정했어요. 돈을 빌려주지 않아도 좋고 이제 엄마랑 누나 얼굴은 안 볼 테니 자기 하나만 봐달라고요. 처음부터 돈 욕심은 전혀 없었고
그저 누나가 어려우니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꺼낸 말이라며 누나와 엄마를 옹호할 생각은 전혀 없었다고 눈물로 호소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질릴 대로 질려버린 저는 이미 전 남편에 대한 애정도 식은 상태라 돌아갈 마음이 전혀 없었죠. 처음부터 이런 식으로 전 남편이 중간에서 잘 커트해 줬다면 이렇게 극단으로 치닫을 일은 없었겠지만 저한테 10억이 있다는 걸 안 이상 전 시어머니나 전 시누이는 분명 어떻게든 절 못살게 굴었겠죠. 그럴 때면 돈이란 게 참 무섭기도 합니다. 돈 하나로 가족 구성원들이 모두 찢어져 버리게 됐으니까요. 전 남편과 결국 이혼을 한 뒤로 전 현재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여 이직 준비 중입니다. 아무래도 전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회사에 쳐들어온 전적이 있어서 그대로 그 회사를 다니진 못하겠더라고요. 전 남편 역시 최근에 아예 다른 지방으로 발령 신청을 했다고 들었는데요. 남남이 된 사이지만 남편과 저 모두 새로운 곳에서 잘 적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 사연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